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은 파이 네트워크 그리고 게임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특히 그 유틸리티, 그러니까 실질적인 쓸모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네, 맞아요. 파이 네트워크가 게임을 통해서 사용자분들, 그러니까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개발자, 또 플랫폼 전체에 어떻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 생태계 구축 방식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특히 파이 네트워크가 가진 그 독특한 자산이 있잖아요. 수백만 명의 그 KYC 인증된 실제 사용자 기반. 아, 네네. 이거랑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게 이 게임이라는 분야와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단순히 게임을 넣는다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파이 생태계 안에서 진짜 가치, 즉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에서도 게임이 왜 파이 네트워크에 잘 맞는지 그 이유를 꽤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게임 자체가 원래 좀 소셜 활동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파이 커뮤니티 특성하고도 잘 맞고 또 사용자의 관심을 확 붙잡아두는 힘이 있고 뭐 주의력 경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게임 안에서 가상상품 거래 같은 거에 익숙하다는 점. 네, 맞아요. 그런 점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 같은 곳에서도 이 유틸리티를 늘리기 위해서 게임 분야 투자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적합하다 이걸 넘어서 자료에서는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아, 어떻게 통합되는지요? 이거를 좀 빨리 진행하고 싶을 때 뭐 약간의 파이를 쓴다던가 아니면 좀 희귀한 아이템을 파이로 구매한다거나 이런 식이요. 네네. 그리고 친구들하고 점수 경쟁을 하거나 뭐 특별 챌린지 같은 소셜 기능들 이걸로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고요. 여기에 또 파이 광고 네트워크, 파이 애드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걸 활용한 수익 모델까지도 가능하고요. 아, 그 통합 사례로 프루티파이라는 게임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과일 맞추는 단순한 게임 같은데 이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루티파이는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파이 생태계의 여러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함께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실증 사례예요. 실증 사례요? 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게임 안에서 파이 암호화폐를 진짜로 사용하고 또 파이 지갑이랑 연동이 되고 그리고 게임 중간중간에 그 파이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고를 보게 되고요. 어허. 이게 단순히 파이를 쓴다 이걸 넘어서 파이의 핵심 인프라들 있잖아요. 지갑, 블록체인 거래 처리, 광고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실제 앱 환경에서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테스트베드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특히 게임 환경에서는 소액 결제가 되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파이 블록체인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지 이걸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는 게임 만들기에만 집중하면 파이 플랫폼이 알아서 수백만 사용자 트래픽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수익 모델, 광고 같은 거요. 이런 걸 제공해 주니까 꽤 매력적이겠어요. 네, 그 점이 크죠. 그 혹시 자료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이 파이 플랫폼의 어떤 통제된 환경 같은 게 오히려 좀 창의적인 게임 개발에는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요? 아, 좋은 지적이신데요. 자료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사용자 확보라던가 아니면 뭐 복잡한 블록체인 연동 문제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게임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요. 네. 물론 파이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약일 수 있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수백만 명의 잠재 사용자에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니까요. 그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네. 특히 그 초기 사용자 확보 비용, UA 코스트라고 하죠. 이게 거의 안 든다는 건 뭐 인디 개발자나 작은 팀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이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발자 부담은 덜어주고 사용자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파일을 쓰게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게임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 그 이상이에요. 파이가 가진 그 소셜 네트워크 특성하고 경제적인 기능들을 활용해서 생태계 전체의 유틸리티와 가치를 함께 높이는 상당히 전략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략적 도구.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게임이 개별 앱 수준의 사용자 참여,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를 막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플랫폼 전체의 유틸리티,
예를 들면 뭐 광고 네트워크 활성화라던가 실제 트랜잭션 발생 같은 거요. 이런 걸 견인하는 첫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첫 단추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에서도 이런 가능성 있는 게임 프로젝트들을 찾아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게임을 통해서 우리 파이 생태계 이걸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좀 엿보이고요. 네, 오늘 파이 네트워크와 게임의 관계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파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이 게임이라는 또 되게 친숙한 매개를 통해서 실질적인 쓸모, 유틸리티를 만들려는 시도, 여러모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파이와 게임의 결합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다른 활동들 중에서 또 어떤 것들이 미래의 블록체인 기술과 만나서 뭔가 새로운 가치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